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이승기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죠. 장동혁 대표 등을 비난하며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는데 이른바 친한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과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각각 입장 들어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논란 때문에 원안보다 한 발 물러선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2차 생중계 업무 보고가 이어지고 있죠. 예. 자, 어제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 문제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탈모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제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건강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무한대 보장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식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라는 표어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좀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거든요. 예. 다만 올해 대선에서는 건보 재정 문제 때문에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탈모 인구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적게는 500만 명, 많게는 1000만 명 이렇게 추산돼서 사실 이게 적용이 되면 굉장히 수천억 원의 건보 재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는 청년의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예.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대로 행사하라고 지시했죠. 예, 이걸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나 감시를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주주권을 너무 심하게 행사해서 이 국가 자본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 또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는 좀 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다는데 계속 팔아야겠느냐 그러면서 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확대할 것도 좀 주문을 했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서 공개를 했는데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외부 법률 자문과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안을 고쳤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최대한의 수정안에 담았다는 겁니다. 예. 일단 좀 보시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은 2심부터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미 한참 진행된 이 지기현 판사 재판부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예. 이 법 조문은 1심부터 설치 가능하도록 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칙을 달기로 했습니다. 예. 이 전담재판부 구성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판사 임명까지 이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당초 안에는 법무부 장관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같은 이 외부 인사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위헌 우려 때문에 지금 법원 내부 구성원이 추천을 하도록 한 겁니다. 아, 특별법의 이름도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예, 이름에서 이제 12.3 비상계엄이라든지 윤석열 이런 이름을 표현을 빼고요. 예. 이 내란 및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좀 일반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전담 재판부를 여러 개 만들어 한 곳은 영장 전담 재판으로 두고 나머지 재판부는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 당초 내란 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 기한을 이 형사소송법상 기한의 2배인 1년으로 늘리고 사면 복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이번 수정안에 담지 않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번 주 내로 법안을 재발의하면 2차 필리버스터 전국이 시작되는 오는 21일 이후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다. 이 독국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국물이라면서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계파 갈등에 불이 붙을 조짐입니다.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중징계하라 이렇게 공고했는데 이 때문에 친한계가 지금 반발하고 있죠. 예,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했습니다. 예. 친한동훈계로 분류되죠.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 당내 상황과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면서 망상 바이러스라든지 극우 이런 표현을 쓴 걸 지금 문제 삼은 겁니다. 예. 이에 앞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다면 소와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는 성경 구절을 SNS에 올렸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이 위원장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 민주주의는 돌로 죽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인 한지아 의원도 표현의 자유를 징계로 통제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규명할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데 지금 맹탕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좀 주요 인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예. 사실상 자료 제출도 좀 거부하고 있는데 예. 일단 쿠팡 관련해서 국회 가방위가 채택한 증인이 6명입니다. 예. 이 중에 핵심 증인인 이 김범석 의장 창업주죠. 또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 이미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 해외 거주와 이런 근무 이후 또 나머지 2명은 이미 대표직을 사임했다는 게 불출석 사유고요. 예. 또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도 지금 불응을 하고 있는데 쿠팡 측에서 국회에 보낸 자료를 보면은 유출 사태 원인을 규명할 자료 요청에 영업 기밀이라든지 수사 중이거나 또 보안 사안 이런 등의 이유로서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대다수입니다. 예. 국회는 그래서 이제 어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추가로 증인 채택하고요. 예. 김범섭 대표 등 이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쿠팡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김 후보자는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제 그 후보자 본인부터 당장 피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쿠팡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이 공정한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 행위가 이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한다면서 탈퇴 절차 간소화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사실 쿠팡을 탈퇴하려면은 이게 모바일로 했다가 다시 PC로 옮겼다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맞습니다.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요. 예. 또 지금 이뿐만 아니라 이 호주처럼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예. 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이 후보자가 답을 했습니다. 예. 지상파 방송 중심의 광고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언론법 전문가로서 위원장 적임자 이렇게 치켜 세웠고 이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미디어 활동이 아예 없었던 코드 인사다 깎아내렸습니다. 통일교 경찰의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의 회계 자료하고 전재수 전 장관이 받은 행사 초청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죠. 예, 경찰이 이틀에 걸쳐서 일단 먼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이 담긴 수사 기록 같은 이 그간 특검의 수사 자료 일체를 일체 확보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은 전날에도 이 통일교 서울본부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등 10곳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2018년에서 2020년 무렵에 이 통일교 회계 자료와 보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전 전 장관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행사 초청장이 발견됐는데 예. 이 경찰은 당시 행사 전후로 전 장관과 이 윤용호 전 본부장의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증거물 대조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윤 전 본부장이 전 장관에게 건넸다고 지금 알려진 명품 시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계는 발견하지 못했군요.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민주당을 겨냥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발의를 고리로 야권 공조에 나서죠.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협의를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예. 두 원내대표가 취임 후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민의힘은 정치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특검안을 내겠다 하면서도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격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그제보다는 정체는 덜한 편인데요. 오늘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입니다. 성수대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2,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천호대교 부근부터 정체가 무척 심하고요. 성수대교까지 가는데 45분 정도 예상됩니다. 같은 구간 올림픽대로 보니까요. 이 구간 지나는데 30분 가까이 걸리겠고요. 다만 성수대교를 지나서도 동작대교까지는 쭉 불편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경부 동탄터널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3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진천터널 부근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 났습니다. 현재 견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창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가 극심하고요. 8km 구간에서 차량들이 거의 서 있다시피 한 상황이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자,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그래프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네요. 예,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의 3대 지수 일중 차트를 보면요. 예. 시장의 복잡한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장 시작과 함께 하락을 했고 이후에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이 혼재된 고용 지표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S&P 500은 3일 연속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우는 0.6% 하락, S&P 500도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에 반해 나스닥은 0.2%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섹터의 바로미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혼재된 고용 지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미국 고용 시장은 둔화 조짐을 보이긴 했지만 급격한 침체로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11월 비농업 고용은 6만 4천 명 증가해서 11월에 큰 감소 이후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는 4.6%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실업률 예상치는 4.5%였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업률이 나오긴 했지만 주식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데이터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투자자들은 이 고용 충격보다는 향후의 물가 지표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시장은 둔화는 맞지만 위기는 아니다. 이런 해석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용 지표가 중요한 게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이번 고용 지표는 영향을 줄까요? 연준이 이번 고용 지표만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다수의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이 10월, 11월 고용 데이터가 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왜곡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패드워치를 보면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24.4%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 고용 지표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나진 않은 겁니다. 예. 이제 연준이 중요하게 볼 지표는 12월 고용 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단기적인 변화는 없지만 중기적으로는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 경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연준 내부에서도 추가 인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는 있는데요. 예. 이 즉각적인 완화보다는 관망, 이것이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 결정의 무게 중심이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고용 지표가 금리 방향성을 결정할 정도의 데이터, 그러니까 더 이상은 단독 트리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연준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노동 시장은 붕괴도
과열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예. 고용이 증가하는 속도는 낮지만 여전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상승 중이긴 하지만 급격하진 않습니다. 이게 골디락스와는 거리가 있지만 침체 신호로 보기도 좀 어렵고요. 예. 문제는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인데요. 예. 낮은 고용 증가가 장기화되면 소비와 기업 이익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는 방향성보다는 불확실성을 키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연준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고 예. 시장은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자들도 단기 뉴스보다는 구조적인 흐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플레이션 지표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지표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0월 미국 소매 판매는 전반적으로 보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예. 일부 소비 항목은 견조했지만 자동차 판매 감소가 이를 상쇄했습니다. 예. 이 소비가 꺾였다고 보기보다는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예. 다만 셧다운 기간이었고 시간이 지나서 시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표라고 판단합니다. 자,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 지금 여러 가지 뭐 고용 지표,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설문을 합니다. 예. 이 월간 설문에 따르면 자산 운용사들의 낙관론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나왔는데요. 예. 이 정도의 낙관적인 전망은 21세기 들어서 딱 8번 정도 나왔었습니다. 예. 경제 성장, 주식, 원자재 전반에 대한 기대가 아주 강합니다. 예. 다만 AI 버블과 미국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낙관 속에서 불안이 공존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상승 여력은 있지만 변동성도 클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시장은 좋지만 비싼 국면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말씀하신 것 가운데 상승 여력은 있지만 변동성은 큰다. 이게 지금 마음이 좀 와닿는데. 자, 우리 시장 얘기 해볼까요? 어제 코스피가 결국 4,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예, 어제 장 시작과 함께 하락하기 시작해서 장 마감 때까지 지수가 계속 빠지면서 종가가 최저가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예. 물론 큰 의미는 없지만 4,000포인트가 깨지기도 했는데요. 예. 코스피가 2.24% 하락한 3,99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코스닥도 2.42% 하락한 91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예.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여전히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취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서 홀로 1.2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개인은 사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2% 넘는 하락을 보인 게 지난 11월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지난 11월 21일의 경우에는 빅테크와 관련한 버블 논란 그리고 미국의 고용이 혼재된 시그널을 보이면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4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의 심리가 얼어붙었었는데요. 예. 어제 하락의 원인 중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비슷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미국 경제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 심리가 커진 것이 한 가지 원인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시장의 수급이 향했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이 원래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금지하려고 했던 일정이 예. 조율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한 부분도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2차 전지주가 많이 하락을 했군요. 자, 그러면 유럽연합이 내연기관차 판매를 2035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게 완전히 사실상 철회되는 분위기인 거죠? 네, 독일과 이탈리아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EU에서는 2035년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예. 2021년 기준 내연기관 차량들의 배출량의 10% 정도까지나 휘발유나 디젤 차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유럽 내 생산량의 10% 수준이 휘발유나 디젤 차량을 생산하기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지만 예. 지금 작은 노이즈도 시장의 조정의 빌미로 삼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자, 반면에 반도체 쪽으로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예, 올해 SK 하이닉스 주가의 상승은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HBM의 대부분을 납품한 것이 주 원인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내년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HBM4 물량의 30% 이상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내년 예정된 생산 물량의 최대치를 공급하기로 협의가 되었고요. 예. 그 이외의 물량 중 대부분을 삼성전자가 납품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쟁자였던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약 10% 수준의 물량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SK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실적과 업황이 뒷받침된 대형주를 단순 가격 급등 기준으로 투자 경고 딱지를 붙인 게 시대착오적 제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연내에 좀 바뀔 것 같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규정 시행 세칙이 연내 네. 개선될 예정입니다.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SK 하이닉스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 제한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세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예. 이 규정을 바꾸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데요. 예. 세칙의 경우에는 거래소 내에서 개정이 가능해서 절차상 어려움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투자 경고 지정을 배제하는 방법이 유력해 보여서 예. 내년부터는 제도가 대형주의 주가를 흔드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도 개선이 좀 빨리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건전화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 상장 폐지된 상장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 상장 폐지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 심사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예. 형식적 요건은 말 그대로 회사가 더 이상 기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해당되거나 혹은 시가총액이나 매출 요건 등을 충족해야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강화가 될 예정이고요. 예. 올해는 실질 심사의 경우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장 건전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실질 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된 종목이 전년 대비 2배가 넘게 늘었는데요. 작년에는 실질 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 결정된 기업이 12개였는데 예. 올해 23곳으로 늘어난 겁니다. 아, 예. 자, 잠시 뒤면 우리 장이 열립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은 0.59%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예. 시장 마감 2시간 전부터 선물 가격이 오르면서 플러스로 끝났는데요. 예. 이 영향을 우리 시장도 그대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의 내년 엔비디아향 HBM4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서 예. 반도체 섹터 전반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제 금값이 다시 오름세로 전환하는 모습이네요. 예, 국제 금값이 온스당 4,302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들로 개인 수급이 몰리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금 현물 ETF보다 금광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들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예. 이제는 금과 관련하여 채권과 혼합하거나 혹은 미국 지수와 혼합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환율은 좀 어떻습니까? 환율은 0.37% 오른 1,47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환율이 1,480원 부근에 다다르니까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도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미국 주식 순매수액이 약 2억 3천만 달러였는데요. 예. 이건 전주 대비 77%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이설아 기상캐스터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간다고 하네요. 네. 뭐 평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서울의 평년 이맘때 아침 기온은 영하 4.1도고 낮 기온은 영상 3.3도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은 영상 4.3도로 평년보다 8도 정도나 높고 예. 한낮에도 7도까지 올라가 평년 기온을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예. 이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져 다시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예.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예. 당분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습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에 미세먼지 소식이 또 있네요. 네, 오늘도 대기질이 좋진 않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국내 미세먼지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평소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세종, 충북과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인천과 대전, 충남과 제주도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좀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자, 아침까지 안개 낀 곳이 많다고요? 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습니다. 지금 가시거리는 강원도 인제가 130, 철원 150, 횡성 160, 경기도 파주 190m 등 어제 비나 눈이 내린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시야가 답답합니다. 예. 오늘은 오전까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인접한 도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원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예. 오늘은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전부터는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늦은 오후부터는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10mm고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지에 1에서 3cm 정도입니다. 자, 이설아 기상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정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자, 정적 인터뷰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과 당내 상황 그리고 쌍특검 발의 계획 등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당에서 여러 모임을 통해서 초재선 의원들이 쓴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우 의원님께서도 재선 토론에 참석하셨죠? 네. 자, 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제가 다 본 건 아니고 중간에 잠깐 들러서 뭐 예. 모든 걸 다 보진 못했습니다. 예. 다만 여러 가지 우리 당내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죠. 네. 어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예. 이 재선 모임의 그 제목이었습니다. 예. 제 모임의 제목이 지방선거 6개월 어떻게 승리할 예. 것인가였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정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도 여론조사의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우리가 낮게 나오는데 예. 뭐 면접조사든 ARS 조사든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가 낮게 나온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예.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 예. 그다음에 지금 6개월밖에 지방선거가 남지 않았으면 인재 발굴과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육성하고 어떻게 선거를 준비시키는 이런 작업들도 예. 정말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 우리가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더 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예. 그 점은 저도 지도부로서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말이 좀 인상적이던데 유재복 인천시장이 자, 지금 민심은 민주당을 못 믿겠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토론을 하셨는데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완전한 답을 찾았다고 하기는 쉽지 않죠. 예. 그렇게 답이 쉬웠으면 저희가 설마 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이게 예. 정말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 방향이 맞다, 저 방향이 맞다. 사실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많고 예. 그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지 또한 어떤 시기에 그 방향을 선택하는지라는 예. 부분이 늘 정치가 어렵기 때문에 예.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간절히 승리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예. 조금 더 논의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차원의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재준 의원님은 저 초선이면서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당내에 어떤 문제가 많다는 의견들이 당 안팎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일각에서는 우리가 아직 계엄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예. 지적도 하세요. 그런 부분도 저는 일리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것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거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우리 당의 조금 해묵은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들, 조금 더 당이 전체 아주 큰 조직이잖아요. 큰 예. 조직이 조금 더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재하고 이랬던 측면이 있어요. 예.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당의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 평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엄밀하게 평가하겠다라는 점을 예.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시스템상으로 평가하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부족했던 점이죠.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든 평가를 하겠다라고 나온 만큼 예. 그러면 그 평가 지표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공직자들은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노력들이 국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당에 지금까지 해묵었던 뭐 시스템의 부재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게 그리고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좀 위기로 온 예.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토론회에 계실 때 장동혁 대표도 토론회에 잠시 왔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천과 당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 장 대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어떤 입장에서 좀 변화를 시사한 것 같은데 뭐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장 대표님 계실 때는 어제 제가 예. 없어서 그 맥락을 제가 정확하게 다 본 건 아니지만 예. 장 대표님 누구보다도 우리가 뭐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 말 안에는 꼭 예. 뭐 여당을 싸운다 말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당을 만들겠다. 한 명 한 명이 더 열심히 일하고 정말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뭐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예. 그런 말씀은 예전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예.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온 뭐 발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특별한 합니다. 의미는 네. 없는 것 같다 말씀하셨고요. 자, 이게 당원이 급증했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 8월 26일 전당대회 때 75만 명이었는데 12월 10일 96만 명, 그러니까 21만여 명이 증가를 했어요. 자, 이 당원이 늘어난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 각 후보자들 출마를 뭐 지금 희망하는 후보자들이 자기 뭐 편에 뭐 당원들을 많이 가입시킨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아무래도 각종 경선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가장 많이 당원을 가입시키려고 할 시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예. 두 번째는 뭐 당내에 있는 여러 뭐 개파라고 표현할까요? 뭐 예. 개파라고 하면 개파인데 모든 뭐 개파에서 조금씩 더 자기 편의 목소리를 더 담아서 당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오래 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 노력의 결과가 많이 반영된 측면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토끼가 좀 결집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토끼 결집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뭐 당원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동현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예. 아무래도 그 영향 때문에 당원이 좀 증가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기조 변화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장 대표도 12월 안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12월 안으로? 뭐 아마 조금씩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선거의 공식이죠. 아무래도 전당대회 때는 조금 더 당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본 선거로 갈수록 조금 더 국민 전체를 보고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씩 메시지의 온도 차이는 있다라는 건 정치의 오래된 공식입니다. 예. 그런 측면은 장동혁 대표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제 그래서 저는 조금 눈여겨봤던 뭐 이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어제 예. 만나셨는데 거기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영 논리가 있지만 국민 전체를 보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계엄 해제를 했던 18명의 의원 중에 한 한 명이다. 명이다라는 예. 말까지도 한 번 더 언급을 하셨어요. 예.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그 전통적인 선거 전략인 조금 더 국민 전체를 조금 보고 가는 그런 전략을 택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까지는 뭐 당
지지자들을 위한 거 12월 이후 내년부터는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지자들은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지금은 이제 지지자들을 좀 설득할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전히 사실은 우리 당의 지지자들 중에는 또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런 지지자들이 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뭐 우리가 그 어제 재선 모임의 그 제목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선거 어떻게 승리할 지방선거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예.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조금 우리 서운하더라도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예.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예. 이제는 조금 지지자분들에게 설득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 아마 적절한 시기에 뭐 우리 지도부 전체가 각자가 조금 그런 설득하는 작업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선거 경선 룰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50대 50이었다가 이걸 70대 30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게 50은 유지하되 당심을 나머지 50을 여론조사하고 국민 선거인단 제도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새롭게 제3안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건 뭐 공식화된 룰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최고위에 보고가 된 룰도 아닙니다. 지방선거 기획단 차원에서 처음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당원 비중을 높여서 70%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가 예. 그게 조금 약간 뭐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조금 다른 형태로 해보자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논쟁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100만 당원 시대가 됐잖아요. 예. 100만 당원 시대가 되면 사실은 이 당원 표심과 민심이 많이 차이는 안 나게 사실 됩니다. 예. 실제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전당대회 때 51%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 민심 그 여론조사와 이 당원 투표가 똑같았습니다. 비슷했군요. 예.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많아지면 비슷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을 저는 많이 바꾸는 게 뭐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께서 이걸 받아들이실 때는 예. 어떻게 보실까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국민들의 의사를 좀 더 많이 듣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당을 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예. 다시 첫 번째 제가 그 재선 모임의 제목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점을 고민한다면 예. 뭐 이런 공천 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국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는 너무 당원 비중을 높게 하겠다라는 이런 형태의 룰을 발표하는 건 조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50대 50의 지금 제3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제3안으로 가도 되고 기존 안에 그냥 50대 50 기존 안으로 최초 가도 지금은 현재 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예. 저는 이 부분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직 공직자를 제대로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점수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 지금 공천에 뭐 50% 50대 50이냐 30대 70이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 논쟁이 오히려 정말 더 우리 당의 중요한 변화를 좀 가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차적이다. 좀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무감사위원회 어제 발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이게 중징계입니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2년이니까요. 자, 권고를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니고요. 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첫 번째 이 징계의 사유를 봤을 때는 몇 가지 발언들이 적절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당을 너무 전체주의적이다, 예. 파시스트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또는 당 대표의 운영이 그런 식이다라는 걸로 비판을 했다. 예. 두 번째는 종교, 특정 종교를 무슨 사이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종교에 대한 표현이야 사실 우리 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예. 어렵고 두 번째 당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예. 어렵고 두 번째 당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한 이 정도의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이거를 뭐 이렇게 중징계를 하면서 이렇게 이거를 대해야 되는 건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동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공정함의 측면에서도 이거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우리 당이 여전히 사실은 내부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전히 내부 갈등이 있고 그 여러 진영에서는 정말 많은 날카로운 말들을 해요. 많은 날카로운 말들을 합니다. 저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주요 당직에 있으면서도 최고위원인 저를 막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똑같이 그러면 징계하는가? 그러지 않거든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를 하면 이게 당내 갈등이 저는 봉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라리 징계할 거면 다 징계하든지 징계 안 할 거면 다 징계 안 하고 차라리 모여서 좀 그만하라고 다독이든지 그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이렇게 한 명을 그냥 뭐 이렇게 징계해버리고 심지어 그 당무감사위원장의 표현도 저는 너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호선 위원장이 어제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아니 무슨 자기가 굉장히 뭐 칼이 있다고 휘두르는 사람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게 적절한가? 그리고 사실 이 징계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한 명의 징계보다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우리 모든 250개 당협을 지금 당무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당협 평가를 진행 중인데 그 당협 평가도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향된 행동을 보이면 사실 그런 평가에도 사실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당에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자, 김종혁 전 최고위는 친한계입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지금 당내 갈등이 내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 감사 같은 경우는 당무감사위원회의 뭐 발표고요. 뭐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래도 뭐 이게 당이 지금 그렇게 내전으로 가거나 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고민할 때지 안에서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의혹 그리고 민중기 특검, 은폐 의혹까지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개혁신당과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조율 좀 되고 있습니까? 뭐 조율은 뭐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율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뭐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가져가는가 뭐 이 정도인데 사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꼭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지 않더라도 아니 그냥 저희는 객관적인 제3자가 할 수 있으면 된다 정도만 돼도 저는 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이견이 크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7년인데 통일교가 지금 한 걸 보면 뭐 여당에 계속 로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당에 로비를 했던 것 같아서 뭐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뭐 보니까 이쪽에 우리가 로비의 대상이 됐으면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이 주요 로비의 대상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시기에 로비했던 것들은 사실 공소시효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상당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빨리 수사에 들어가고 빨리 법안을 발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빨리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부,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로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법 내용을 보면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국민의힘은 제외 돼 있습니다. 이러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민중기 특검이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민중기 특검이 이미 충분히 뭐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우리는 뭐 수사를 다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뭐 수사한다는 측면에선 지금은 뭐 민주당에 대한 특검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민중기 특검 자체가 기존의 이런 뭐 정황을 알고도 왜 무마시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특검을 하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혁신당과 뭐 특검법 조율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조율이 내년에 지방선거 연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몇 %나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더 큰 대의를 봤을 때는 예. 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여전히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또는 개혁신당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에는 예. 우리 당의 잘못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개혁신당이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함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이건 제 생각이고 개혁신당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알 수 없고 또 개혁신당에서는 우리 당의 좀 부족한 모습 또 아직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더 변해야 된다 이런 뭐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서 힘을 합쳐서 정말 이재명 정부의 저는 폭주라고 생각하는데 예. 폭주를 좀 같이 견제하는 그런 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어제 의총을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뭐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수정을 했는데 자, 위헌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위헌 논란은 무조건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는 이상 위헌 논란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그 법관을 정하는 방식은 무작위 배정이죠. 예. 무작위 배정을 함으로써 1심도 3명의 판사를 무작위로 배정을 하고 2심도 3명의 판사를 무작위로 배정하고 그다음에 3심에서는 무작위 배정된 대법관들이 표결을 하되 판단을 하되 그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전원 합의체로 간다. 이게 기존의 법관의 시스템이죠. 법원의 시스템인데 예. 이걸 깨고 그냥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 뭐 어떤 식으로 이 재판을 할 판사를 정한다. 어떤 누가 추천을 하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추천하는 사람이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추천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뭐 이렇게 하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재판은 결국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추천권자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예. 그러면 위헌성 논란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빨리 이 논란을 없애고 그냥 법원에 이렇게 판단을 오히려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영상을 봤는데 1인 시위 중인 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셨다고 그러면서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1대1 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예. 뭐 어제 어떤 계기나 뭐 배경이 좀 있습니까? 어제 찾아가셨던데. 예. 그 저희가 지금 8대 악법이라고 해서 뭐 예.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것들과 뭐 필리버스터 금지법 뭐 이런 것들에서 8대 악법을 저희가 저지하는 농성을 지금 국회 앞에서 하고 있죠. 국회 앞에서 진행 중입니다. 예. 저도 그날 같이 이렇게 그 농성도 하고 거기서 저희가 최고위도 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추웠는데 예. 그 옆에서 김병주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이 글램핑 중이다 이렇게 막 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막 1인 하셨죠. 시위를 하시는 예. 거예요. 저도 너무 춥고 하니까 이게 뭐 평소 같으면 아예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좀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예. 울컥해서 가서 좀 항의를 하는데 예. 김병주 의원께서는 뭐 본인에 대해서 왜 방해를 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우리가 8대 악법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8대 악법에 대해서 지금 농성 중이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지금 반대로 조롱하고 계시니까 예. 글램핑이라고 조롱하고 계시니까 그럼 그 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김병주 의원께서 답을 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답을 주실 것 같습니까?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없어서 한두 문 질문이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 뒤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격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어떠세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드리는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뜻한 올 겨울나기를 위해 지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안녕하세요, 로이킴입니다. 오늘은 철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는 지난 주말 편의 차량을 지원받아 서울식물원에 다녀왔는데요. 잘 다듬어진 통로와 점자 및 음성 안내 서비스까지 마련되어 시각장애인인 저도 자유롭게 식물원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식물의 숨소리와 자연이 주는 따뜻한 온기까지. 추운 겨울 서울식물원 안에서 보낸 이 시간이 평화롭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어제 중부지방으로 비나 눈이 내려서 습도가 좀 높은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중서부 지방과 일부 남동부 지방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안개는 이런 현상과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안개가 껴있고 그 가운데 경기와 충청권 북부, 강원도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낀 곳도 꽤 많습니다. 오전까지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또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산지에는 빙판 도로 살얼음도 다소 있고 눈 쌓인 곳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낮이나 오후부터는 점차 정상치로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리다가 맑아지는 곳이 상당 지역 있겠고요. 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역만 예외입니다.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이 경북 동해안 산지 쪽도 1cm 미만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로는 이 동쪽으로 5에서 10mm의 강우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맑은 날씨 회복하는 곳이 많고 내일은 맑은 날씨 되면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이지만 어쨌든 영하권입니다. 오늘은 현재 서울이 2도대 나타내고 있는데 내일 영하 2도로 떨어지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 7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7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 1.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정부 업무보고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2차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실은 그대로 쭉 간다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죠. 예. 예,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좀 판에 박히거나 혹은 뭐 시나리오가 딱 짜져 있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특히 뭐 지난 정부에서 그런 대통령 토론회를 많이 봤는데요. 예. 그럼 보여주기 쇼가 아니고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실제로 가감 없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예. 또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좀 긴장감을 주는 예. 그런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일하는 정부, 실용 정부의 단면을 예.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폭탄 질문이란 말씀도 하셨고, 자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도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인상에 남는 장면이 좀 있으신가요? 그 뭐 이야기 많이 되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식량정책국장 답변, 콩 GPT, 네, 콩 GPT, 예, 콩국장 그분의 이제 답변이 인상적이었는데 예. 사실 국회에서 일하면은 이제 그런 좀 스마트한 답변을 하는 공무원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예. 중앙부처 국장이면 일반 국민들이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저렇게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또 일하는 모습이 이렇구나. 내 세금이 저런 사람들이 일하는데 들어가는구나. 그런 데서 뭐 신뢰감이나 안도감 뭐 이런 것도 좀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분을 좀 모셔서 대화를 해보려고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연락이 안 됩니다. 두부 하나 보내주시죠. 예, 자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죠. 네. 자, 이 사장이 대통령 질타 이틀 뒤에 자신의 SNS에서 그리고 어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말을 반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자리에 물러나라고 누가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오바 중에 오바인 것 같고요. 예. 그런 좀 대화들 질문을 하고 반박을 하고 또 토론을 하는 게 현장에서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가 덜 됐던 거 아닌가. 예.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인가.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 이제 토론회가 마치고 난 이후에
뭐 대통령의 지시사항 혹은 대통령의 의문점 질문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예. 조금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생중계 업무 보고에 대해서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찍어내기로 변질됐다. 또 이준석 대표는 팥쥐 엄마 같은 표현도 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잘했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한 그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예. 6개월 정도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의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예. 그 국정이 운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을 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 업무 파악도 이제 조금 더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업무 보고 때는 그냥 청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파악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또 예. 지시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이 있는 거 앞으로 아마 임기가 진행될수록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했을 때도 비판이 엄청 많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 공세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하셨죠? 예. 자,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나요? 예, 지금 당정대가 지금 3대 특검이 했는데 예. 상당히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예. 하는 데는 좀 공감대가 있고 그럼 구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각각의 특검이 했지만 예.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이 종합적 관점에서 확인하는 예. 그런 특별 검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통일교 특검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지금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관련해서 수정안 의총에서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자,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위헌성 논란 때문에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위헌성 소지는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뭐 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논란이 되어 있던 부분들 일단 이게 뭐 처분적 법률 아니냐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분을 하는 예. 그런 법률 아니냐 이래서 법명 자체를 일반화시켰습니다. 예, 이름도 바꿨죠. 예, 이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및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완전히 일반 법으로 만들었고 예. 또 항소심부터 적용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추천부터 임명까지 그 전담 그 재판부에 추천부터 임명까지 전부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법원으로 줬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뭐 그렇게 그동안에 내부 혹은 외부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논란이 됐던 것들을 예. 다 해소를 했기 때문에 예. 위헌 여부는 이제 뭐 해소가 됐다. 당에서는 그렇게 없을 보고 것이다.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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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더 이상 위헌 여부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기존 안에서 지금 많이 물러난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물러났고요. 예. 자, 당초 법안의 취지와 명분이 무색해졌다 이런 당내 지적도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위헌 논란에 쌓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방향으로 뭐 한 발자국도 못 가게 되고 오히려 재판이 중지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취지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예. 뭐 다소 뭐 그런데 아쉬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연일 촉구하고 있고 오늘 개혁신당 만나가지고 세부 내용 조율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지금 우선 통일교의 그 윤본부장 진술 자체가 예.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그래서 신빙성이 많이 지금 떨어졌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확인, 그건 뭐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되는 것 이거를 먼저
좀 기다려야 된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렇게 뭐 특검을 들고 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 내란에 대한 재판 선고가 이제 시작되니까 1심 선고가 나오죠. 네, 예. 선고가 나오게 되면 이제 내란이라는 게 확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그동안에 내란이 아니라고 버티었던 어떤 그 국민의힘의 정치적 언행들이 상당히 이제 곤란해질 것입니다. 예. 그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선고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정치 공세, 정치 공학적 판단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경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네. 특검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윤 본부장의 진술 자체가 지금 신빙성이 완전히 떨어진다는 신빙성이 말. 예. 흐려졌죠. 자, 그런데 전재수 전 장관 압수수색 관련해서 지금 증거인멸 논란에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시에 들어갔는데 2시간 20분 뒤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완전히 오해죠. 아, 예. 오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에 국회 압수수색할 때는 예. 국회의장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회 의원식 의장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출장 중이죠? 예, 예. 그럼 뭐 시차 문제도 있고 등등 이런 게 있고 예. 뭐 연락이 국내에 뭐 있을 때 하고는 뭐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절차적인 그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전재수 의원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보도들도 있었는데 예. 그거는 사실도 아니고 오해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 파쇄기 소리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금과 명품 시계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를 예. 파쇄기에 넣고 돌렸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오해이고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거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친청계 인사로 분류되는 문정복 의원이 예,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구도를 보니까 친명계에서는 강북구 이건태 의원, 유동철 지역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친청계에서는 문정복 의원이 이제 하셨고 이성윤 의원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게 6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인물난을 겪을 것이다. 처음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좀 치열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명청 대리전이다. 네. 이렇게 지금 구도와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동의하십니까? 그 구도와 프레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뭐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예. 동의가 안 되는 제일 첫째가 예. 그 모두가 다 친명이죠. 그럼 뭐 정청래 대표와 또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뭐 친소 관계는 있을 수 있죠. 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 뭐 거리가 조금 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반대를 한다든가 거부한다든가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는 그건 예. 사실과도 다릅니다. 예. 네. 오해다. 오해입니다. 예. 그건 뭐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짜야 예. 뭐 관중들이 보기에 재미는 있겠지만 사실과는 좀 다르다 그런 자, 말씀 그럼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개월짜리 최고위원 선거에 판이 치열해진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왜 치열해졌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명청대전 이런 지금 용어를 실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전혀 그거는 사실과 다른 예. 가공의 프레임이고요. 예. 정청래 대표의 체제에 대해서 예. 조금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고 지금의 그 대표 체제를 좀 더 굳건하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차이점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판이 좀 치열해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선거라는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예. 막상 시작하면은 그렇죠. 전력을 다하게 되고 떨어지려고 나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언론들이 또 가만 놔두질 않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그리고 복수 투표제 두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분에게 유리합니까? 지금 언론이 분류하고 있는 친청계 쪽 분이 유리합니까? 친명계 쪽 분이 유리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친청 친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 1인 2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일종의 선호 투표거든요. 예. 뭐 제일 먼저 손이 가는 사람이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일 테고 예.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이제 선호하는 후보한테 손이 갈 텐데 예. 저는 뭐 친척이다, 친명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투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영향이 없을 거다. 네, 그거는 후보들, 경쟁력. 예,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뭐 공약이라든가 정치적 비전 이런 걸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지방선거 조금 뒤에 여쭤보고 네.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에 나옵니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이틀 남겨둔 시점이고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기소된 여러 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이제 첫 선고이니만큼 예. 저는 아주 엄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힌트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예. 지금 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인데요. 예.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내란 선고가 있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문제 2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네, 그렇죠. 문제 제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예. 했는데 그 어제 거기 이제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건은 내란 여부 판단이 쟁점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서 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재판장의 심중, 재판부의 어떤 내심의 어떤 생각들을 예. 좀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 내란의 위법성을 사실상 확인해주는 예. 그런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네. 예. 근데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이번에 16일 이제 내년 1월 16일이죠. 그때 내리는 판결의 내용이 예. 공무집행 그 방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면은 탄핵 이후에 사실은 관저에 침투하면서 예. 그 국가의 공권력을 경호처라고 하는 물리력을 통해서 막은 거거든요. 사실은 예. 이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그 행위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가 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서울시장의 가장 양자 대결 조사에서 민주당 소속의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네.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KPI 뉴스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 서울 거주하고 있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정 구청장이 오 시장과의 양자 구도에서 45.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조사 결과는 처음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 원인이 대통령의 칭찬 덕분일까요? 아니면 자 정 구청장의 경쟁력이 좋기 때문일까요? 뭐 두 개 다 있을 가능성이 많죠. 예. 두 개 다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서서히 이제 서울시장이 선거가 지금 조금 조기 과열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이제 그 내년도 서울 시장을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뭐 그런 사인이라고 보고요. 예.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좀 이미지 정치 이런 측면에서 좀 실망을 많이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정원호 청장이 이 보여주는 어떤 생활 정치 예. 실제로 삶을 바꿔주는 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 신뢰 이런 게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또 가상 대결에 보면 뭐 정원호 청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이 전에보다 훨씬 더 좀 높은 지지율을 받는 예. 그런 어떤 경향성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제 그 집권당이 되면서 일하는 모습에 그래도 좀 점수를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예.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또 이미 언론 보도도 있었고 출마를 얘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유독 정 구청장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로 뭐 입증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정은호 청장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권치승 의원께서도 정 구청장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생활 정치를 예. 쭉 하면서 구청 이제 구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 파괴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조차도 정 구청장을 지금 그렇습니다. 예, 띄워주시는 뭐 띄운다기보다는 뭐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근데 야권에서 정 구청장의 30년 전에 폭행 이력을 소환을 했습니다. 네. 자,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술에 취해 경찰을 때린 사람이 이 대통령이 칭찬한 거는 나라 망신이다. 자, 술에 취해 경찰을 때린 사람,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적한 내용은 정은호 청장 자체도 뭐 본인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예. 30여 년 전에 5.18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투다가 예.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용서도 받았다. 예.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 이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있냐면 선거 때마다 선거 공보에 그걸 올립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최소한 그 구에 계시는 유권자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선 구청장이니까 예. 3선을 하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 그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도 하고 또 뭐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도 계속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도 뭐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처럼 선거 때마다 계속 신고하고 또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예. 그리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점이 예. 그냥 일반인들이 꽁꽁 숨긴 그런 범죄 사실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해명이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해명은 본인이 다 했으니까 그건 예. 뭐 충분히 된 거고 예. 이게 숨겨져 있던 사실이 아니고 예. 다 공개되어 있던 일이다라고 예. 하는 점, 예. 그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공개된 일을 왜 야권에서는 다시 소환을 했을까요? 다시 아까 말씀하신 그 여쭤보겠습니다. 이유죠. 예, 이제 강력한 서울시장으로 예. 지금 무럭무럭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사전에 예. 좀 공격을 통해서 좀 기세를 좀 눌러보자. 예. 이런 뭐 선거 전략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밖에 볼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상대 당이어서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앞서 저희가 이제 여쭤도 봤는데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2년을 지금 권고를 했습니다. 아직 네. 뭐 윤리위에서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걱정입니다. 정치가. 그 내부에서 저런 정도의 차이점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예. 극단적 방법으로 이렇게 내친다면 과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담고 용광로 역할을 해야 될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 뭐 걱정스럽습니다. 예. 걱정스럽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네. 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자,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예. 지금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이제 24시간 이상을 해야 한 건을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의장 부의장 두 분이 그렇죠. 돌아가면서 사회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사실 이거 예. 뭐 노동법 적용 대상자라면 이거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거.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예. 조영 부의장께서
지금 사회를 안 보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를 제기한 쪽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국민의힘 소속의 의장님이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대한 이 책임을 묻는 예. 뭐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 지금 필리버스터 법안 제출한 내용에는 지금 국회의장이 지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그 법안을 제출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열렸는데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 편향적인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이기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김 후보자가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게 이제 공격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이가 없죠. 지금 지난 정부 때 방통위 인사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한번 기억을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논란이 많았던 분들이죠. 뭐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런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은 특히 뭐 이동관, 이진숙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처음에 할 때부터 예. 임명될 때부터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분들이죠. 그 지금 이제 김종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금 추정 아닙니까? 이렇게 예.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헌법학자이고 예. 언론법의 전문가입니다. 예. 그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등을 정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론적으로 정립된 분입니다. 그런 분한테 뭐 앞으로 무슨 뭐 정권의 나팔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예. 뭐 사실에도 맞지 않고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폴리페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그건 정치 공세를 하는 이야기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교수직으로 계시다가 예. 공직을 맡게 되면 뭐 다 폴리페스라고 공격을 뭐 한다. 저는 뭐 그런 논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청문회는 무사히 통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특별히 나온 이야기가 없고 국민들께서도 김종철 후보자가 뭐 청문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겁니다. 예. 뭐 그걸로 봐서 그것만 보더라도 뭐 청문회는 무난하게 뭐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사에서는 관심이 많아서 예. 여쭤봤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권 의원님 다음에 우리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출연을 합니다. 네. 자,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요.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고요. 소통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강경파를 전면 배치했다. 이런 당내 비판도 있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예. 내부에서. 뭐 명확한 것이죠. 자, 권 의원님께서는 한 말씀 좀 보태시겠습니까? 예, 이제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예.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인지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명확한 증거죠. 그래서 아주 극우적 그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당의 인력 배치를 좀 했구나라는 예, 예.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도 극우 지지층에게 호소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특히 뭐 여의도 연구는 당 전략과 비전을 만드는 곳이고 예. 또 이번에 보면은 이제 소통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도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이제 극우적 발언들을 자주 하시는 분인데 예. 국민과의 소통이 될 수 있을까? 예. 이거는 이제 윤어게인 이걸 계속 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뭐 선언이고 또 예. 스스로 정당이 고립을 자초하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랄하게 비판하셨네요. 뭐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요. 잠시 뒤에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북부에 매우 짙은 안개가 남아 있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인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부와 남동부 지역으로 지금 도로 살얼음과 빙판이 있는 곳도 있고 눈이 쌓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오늘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네요. 오늘 흐린 뒤에 맑아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으로는 1에서 3cm, 경북 동해안과 산지 쪽은 늦은 오후에 1cm 미만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오늘 맑아져서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좀 떨어집니다. 모처럼 영하권으로 서울 영하 2도로 조금 추워지겠는데요. 그래도 예년보다는 높은 기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전주 10도 등 5도에서 13도로 낮에도 그다지 쌀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서부와 일부 남동부 지역 지금 대기가 혼탁한 편입니다만 낮부터는 농도가 해소되면서 정상치를 되찾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5.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자, 정격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된 장해찬 부원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질문하기 전에 네. 직전에 우리 권칠승 의원께서 하신 말씀 좀 답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해찬 부원장님 임명하신 거 그리고 또 소통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 임명한 것을 놓고 극우 지지층이 호소하는 거다. 윤어게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반박해 보시죠. 그러니까 정작 저는 그 윤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어디서도 써본 적이 없고요. 예.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극우라고 딱지 붙이는데 이건 너무 쉬운 비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발언이 극우적이고 문제가 있느냐를 이야기해 주셔야 건전한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보수 정당이 과거 진보 진영 정치인들에게 종북 빨갱이라고 부르고 내용적 비판을 안 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갱이 낙인 찍기가 안 되는 것처럼 극우 낙인 찍기도 저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에는 이를테면 강경파 공격수도 필요하고 우리 권칠승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수비수도 필요하잖아요. 민주당에도 정청래 대표가 있고 또 온건하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그렇게 다양한 분들을 두루두루 섞어서 쓴다는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부원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요청이었고 명예회복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선의 뒷얘기가 좀 있습니까? 뭐 인선 배경을 당사자가 말하는 건 좀 민망한 일인 것 같고요. 어떻게 요청을 받았나요? 뭐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이게 탄핵과 비상계엄 이전부터 좀 당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나 언론에 당원들이나 지지층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 활동을 오래 해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좀 국민의힘이 이번에 100만 명으로 당원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분들의 마음이나 정서가 무엇인지를 좀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방송에서의 공정성이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런 취지에서 소통을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의 인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자, 임명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 자, 그리고 공천 기득권 챙길 때만 열심인 게 국민의힘인 고질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투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겁니다. 예. 이건 민주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논의는 있지만 예. 당원 주권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100만 당원 시대를 목전에 둔 만큼 예.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구청장, 시의원 찍어서 공천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맡기자. 예. 나아가서 다음번 총선도 당 대표 측근들이 밀실에서 뭐 비례대표 공천하고 뭐 강남에 누구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예. 그 비율이 뭐 7대 3이냐 5대 5냐는 저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당원들 손에 맡겨야 예. 민주당과 싸울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당에서 무슨 일 생기면 막 방송 나가서 뭐 개혁파인 척 소신파인 척 하는 분들이 당원들한테 그러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심판도 잘 받을 거잖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당원 주권 시대를 더 확대하고 열어가는 것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은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십시오. 네. 자, 당 안팎과 언론에서 장 부원장님을 친윤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뭐 예 저는- 아니요. 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당내에서 부원장님 임명을 두고 강성 이미지 탓에 중도 확장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비판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는 공격수도 필요하고 수비수도 필요하거든요. 예. 다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연연하지 말자라는 입장이고 미래를 바라보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예. 그를 위한 전제 조건이 꼭 부관 잠실 필요는 없다. 예.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갔고요. 예.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실패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애쓰다 보면 미래가 오는 게 더 빨라지지 않겠냐는 예. 생각인 거죠. 그래요.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네. 그 말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당무감사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 이게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니까 2년이면 중징계입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독립된 당무감사위원회 결과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예. 이게 이제 윤리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또 이 권고를 수용할지 또 다른 안을 제시할지 지켜봐야 되니까요. 예. 어쨌거나 많은 당원들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예.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예. 당의 결정에 대해서 뭐 찬반 여론은 조금 갈리겠지만 예. 이게 그렇게 뭐 중대하게 우리가 토론을 오래 해야 될 문제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동훈 씨의 최측근이었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시절에는 예. 현역 의원인 권영세, 이양수 두 분에게 예. 당원권 정지 3년 권고를 내린 적도 있거든요. 예. 그게 윤리위에서는 무산이 됐습니다만 예. 그때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원외위원장한테 2년 준 걸 가지고 막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하는 것은 예. 너무 내로남불 아닌가. 끝까지 절차를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지켜보자.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항상 징계 대상자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하고요. 예. 범인들은 잡히고 나면은 검찰이 나쁘다, 경찰이 나쁘다 그러는 거죠. 네. 예. 범죄자들의 흔한 레퍼토리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당무감사의 결과가 나오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반박할 일은 아니고요. 예. 2022년에 김종혁이 반박했습니다. 2022년에 우리 김종혁 당시 비대위원이 예. 그때 이제 징계 논란이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예. 이거 인용되면 무차별 가처분한다. 예. 정당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라면서 가처분 신청 자체를 비판하신 바 있거든요. 예. 지금 3년이 지나서 본인이 한 말을 까먹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예. 2022년에 김종혁은 예. 가처분 무차별 인용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김종혁의 말로 김종혁 씨의 행동을 반박하겠습니다. 예, 투사시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자, 최종 결정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지금 윤리위원장은 공석이죠. 네. 그러면 조금 결정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결과도 당무감사위원회 권고대로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제가
예상하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 윤리위원회가 저는 빨리 구성돼야 된다고 보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예. 누가 되든 자기 이름을 걸고 정당사에 이거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예.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이호준 위원장께서 확인 절차 중이다. 아직 뭐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IP 추적이라던가 예. 또는 그때 조직적 은폐 의혹이 있거든요. 예. 밤 12시에 이 의혹이 제기되니까 당원 게시판을 일시 정지를 시켰어요. 예. 좀 이상한 일이죠. 예. 그런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두루두루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게 그냥 덮는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제가 고름을 짠다는 표현을 썼는데 예. 예. 이게 이제 지금 덮으면 지방선거 직전에 또 불거져요. 예. 이번에 넘어가면 예. 다음 총선이나 다음 전대 때 또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조금 시끄럽더라도 진통이 있더라도 예. 진상 규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고름을 두면 안 되고 짜야 된다라는 비유를 쓴 것입니다. 예. 고름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인데 지금 친한계를 겨냥한 워딩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 사태가 고름이라는 거죠. 당원 게시판 사태가 이게 1년째 묵은 의혹으로 계속 당내 갈등이 되고 저희 예, 지난번 예. 대선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당사자가 가족한테 전화해서 1분이면 확인 가능한 걸 확인을 안 해주고 말을 빙빙 돌리고 있으니 예. 이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서는 당내 갈등을 봉합시킬 방법이 저는 없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당내 갈등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가 당원 게시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일 핵심적인 문제죠. 자, 그런데 그거는 사실 지난 1년 전에 문제가 제기를 됐던 겁니다. 근데 네. 지금에 와서 왜 당무감사위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진상 규명이 안 됐고요. 예. 그 전에는 당무감사위원장이 유일준 씨라고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 공정한 당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예. 당무감사위원장이 유일준 씨에서 2호선 교수로 바뀐 이후에 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고 예. 이게 장동혁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어요. 예. 당원들에게 공약으로 걸고 당선이 됐는데 이제 당선됐으니까 약속 지키지 마라는 건 너무 정치인의 말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 아닐까요? 예.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당원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다면 이걸 예. 공약으로 내세운 장 대표가 당선이 안 됐겠죠. 예.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궁지에 몰린 윤 어게인 세력이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 탈출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흔한 물타기고요. 물타기로 보신다. 예. 이제 이건 검사의 언어가 아니라 피의자의 언어인 것 같아요. 예. 피의자들이 물타기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윤어게인 세력이 됐든 뭐 장동혁 대표 측근들이 됐든 저희가 당원 게시판에 가족 명의로 가입해서 악플 남기라고 부추겼습니까? 예. 안 했거든요. 예. 가족들이 한 일임은 사실은 1차 결과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예. 누구도 당원 게시판에 가족 명의로 여론 조작하라고 시킨 사람 없다. 예. 그런데 했으면 걸렸으면 책임을 져야죠. 예. 검사 한동훈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걸리면 가야 된다. 예. 그게 이제 민주당의 많은 범죄 이력을 비판하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예. 왜 본인과 본인 가족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궁금한데 이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말씀을 들어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장해찬 부원장님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예, 그렇게 표현도 하셨고요. 고름이라는 표현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최초의 갈등의 출발점이 공천을 취소한 부산에서의 그것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때 제가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으로 경선을 이겼는데도 예. 뭐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천 취소를 당했습니다만 예. 저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항변을 했지 당에 가처분 걸고 법적 조치는 안 했습니다. 참고로. 예. 자,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보고 네. 마지막에 인공지능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와 장해찬 부원장이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호 불신과 공격이 쌓여서 서로를 정치적 생존을 위협하는 상대 진영의 상징으로 본다. 동의하십니까? 뭐 AI가 저보다 더 똑똑하니까요. 예. 저보다 잘 알겠죠. 3자의 시선으로 본 거니까. 예. 네. 그렇게 보십니까?
뭐 이게 왈가왈부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AI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 맞다는 뜻으로 지금 제가 들리는데 한동훈 전 대표님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저희가 한번 모셔서 관련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뭐 덜어내고 한다고 해서 정당이 크게 휘둘리고 뭐 중도 확장을 못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민주당의 중도를 상징하던 조금박해라는 인물들이 있었죠.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민주당이 정말 잔인하게 축출했습니다만 그 뒤로 민주당이 중도 민심을 읽거나 흔들리지 않고 선거 승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당의 가치와 동일한 사람들로 결집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중도로 나아가는 것이지 누구 한두 사람 뭐 이 사람 없으면 정당이 선거 진다, 뭐 위태로워진다.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도 다 덮어주자. 저는 그건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친한계 의원들뿐 아니라 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 또 뭐 찐윤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 그리고 어제 재선 의원 토론회에서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들은 어떻게 좀 듣고 계시는지요? 저는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쓴소리를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당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당에 나아갈 길을 함께 설정해야겠죠. 다만 윤석열 정부가 일찍 막을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권이 넘어간 배경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모두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한창 때 누릴 거 다 누린 분들이 남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건 저는 좀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이런 비판을 귀 기울여 듣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자유로운 인물이 장동혁 대표거든요. 윤 정부 때 뭔가 핵심 인물도 아니었고 비상계엄 해제 조치에 직접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책무로부터 제일 자유로운 사람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뭘 많이 누린 분들이 장동혁 대표에게만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건 저는 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장동혁 대표가 몇 주간 지금 경청 행보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당내의 다양한 비판도 잘 수용해서 또 연말까지 당의 여러 복잡한 문제를 끝내면 연초부터는 좀 중도 확장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의 방향은 뭐라고 보세요? 좀 연말에 발표하실 겁니까? 아니면 연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모르지만 뭐 갑자기 무슨 메시지를 폭탄처럼 투하하고 180도 바뀐다고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조금씩 뭐 민생 행보를 더 늘린다거나 또는 당내에도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이나 뭐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동안에 접점이 좀 덜했던 분들과의 공개 비공개 행보를 더 같이 한다거나 하는 식의 여러 가지 기조 변화들은 연초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나올 수 있겠죠. 만남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말을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겠다. 그런 그것도 뜻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쌓여 나가야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당원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전당대회 때보다 20만 명 이상이 늘었어요. 야,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당원들을 우대하고 당원들을 존중하는 메시지가 지도부로부터 나오는 게 가장 큰 배경이고요. 당원들이 한 달에 1,000원, 2,000원 내고 책임 당원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지만 뭐만 하면 자꾸 당원 탓하고 뭐 당원들이 지지하면 문제인 것처럼 당원 비하하고 저는 이거 옳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정당 정치라는 게 결국 당원 중심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이번에 보면 당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1등이 서울이고 2등이 경기입니다. 수도권이네. 그러니까 영남 지역 위주로 당원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이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를 많이 비판했던 분들이 이렇게 당원이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결과를 보면 좀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당원들의 주권을 확대하는 큰 시대적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에서 당원이 늘었다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원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낫죠. 이게 기초 체력이니까요. 정당에. 제가 당연한 질문을 했네요. 자, 경선 룰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50대 50인데 지금은 수정 제한한 게 당심 70에 민심 30이었다가 다시 지금 50대 50으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당심 50%에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 선거인단 50%, 뭐 선거인단은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런 건강한 토론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7대 3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예. 저는 당원 증가와 당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예.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7대 3이 옳다, 뭐 5대 5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예.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예. 지방선거 공천은 원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었어요. 예.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찍어내립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5대 5든 7대 3이든 그걸 공정하게 지역구 주민과 당원들에게 맡기는 게 저는 대단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그게 말뿐인 게 아니라 경선 위주가 된다면. 예.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의 반발에는 표면적으로는 7대 3에 대한 반발이지만 예. 그냥 구청장 내가 편한 사람 하게 해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공천 기득권을 국회의원에게서 뺏어서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정치 실험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선 룰은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지금 계속 토론하고 제안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의견을 낼 생각이 있으신가요? 필요하다면 뭐 여러 연구원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텐데요. 예. 제가 이제 뭐 월요일에 임명 받았는데 예. 뭐 앞서 나가는 건 좀 3일차네. 네,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예. 필요하다면 여연에서도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연구를 하겠죠. 네. 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비상계엄에 사과의 목소리를 낸 국민의힘 의원 25명을 거론하면서 탈당해라, 그리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창당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도 예. 선을 넘어서 당이 망하는 걸 바라지 않는 분들이라면 예. 장동혁 대표가 다 아우르고 통합해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이 바른정당 분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때 정계 이제 뭐 막내로 그 상황을 생생히 지켜봤는데요. 예. 특히 지금처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권력이 과도할 때는 제1야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싸우라는 국민들의 명령이 선거가 예. 가까워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당하거나 탈당하면 망한다라는 뼈저린 교훈이 국민의힘 정치인들 DNA에 새겨져 있어서 예.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통일교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영호 전 본부장 증언이 나왔는데 한학자 총대의 재판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연설한다고 하니 윤석열 후보 측과 이재명 후보 측 모두 연락이 왔다. 윤석열 후보 측은 만났습니다. 자,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리고요. 예. 국민의힘에도 의혹의 대상자가 되신 분들 다 잡아가도 좋으니까요. 예. 공평하게 살아있는 권력 민주당에서도 잡아갈 사람은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살을 내줘야 할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인사에 직접 영향을 받으니까요. 경찰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검찰은 이제 내년 되면 없어지고 예. 그럼 특검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야당이 공조해서 특검안을 내고 의석에서는 불가능하니 여론으로 이걸 관철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예.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힘에 연루된 사람들 다 잡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 민주당에서도 갈 사람들은 가야죠. 시계 받고 금품 받았으면.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개한 특검법에는 국민의힘은 제외했습니다. 예, 이미 민중기 특검을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했다는 그런 논리를 폈는데 그건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그건 송원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만나기 전에 나온 초안이고요. 그렇죠. 예. 오늘 두 분이 만나서 의논을 예. 하니까 예. 급물살을 탈 걸로 기대하고 국민의힘도 이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살을 내줘야 된다. 뭐 우리는 빼라. 그리고 특검 추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큰 관점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그래 국민의힘도 희생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이 통일교 특검 관철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나쁘더라도 일단 통일교 특검은 하는 쪽으로 그럼요. 힘을 모아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통일교 특검을 매개로 개혁신당과 연대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근데 우리 연대할 거예요. 광고 다 한 다음에 연대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겠죠. 그래서 예. 그건 너무 나간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일단 통일교 특검은 양당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니까 예. 이 첫 단추부터 잘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미리 선거 연대나 정치공학적인 부분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1월 18일이고 이틀 전인 1월 16일 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결론이 나올 거로 보십니까? 저는 누구에게든 공정한 재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사법부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민주당처럼 막 판사 실명을 좌표 찍어서 공격하고 예. 사법부를 흔들고 이러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른 게 있다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나 다소 불합리한 과정이라고 해도 적어도 삼권 분립, 사법부의 어떤 권위와 독립성은 지켜주는 방향을 그래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2-3개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더 마지막으로 많이 해주셔도 좋아요. 예. 정원호 성동구청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자,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30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아시게 어떻게 폭로를 하게 됐습니까? 일단부터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피해자 관련된 분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고요. 예. 이걸 이제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전과로 기재했지만 예. 본인이 경찰도 때렸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선거를 할 때마다 공개를 했다고. 그냥 그거는 처벌받은 내용만 공개하는 거죠. 벌금 300만 원, 예.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이게 뭐 술 먹다가 사람 때리고 주민도 때리고 경찰 2명도 때렸다는 자세한 내용까지 정원호 구청장이 공개한 이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청장의 검증과 서울시장의 검증은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예. 제가 추가로 확인한 바로는 예. 당시 폭행당한 최초 피해자가 안경을 쓰고 있었대요. 예. 안경을 쓴 상태에서 정원호 구청장의 주먹질에 가격당해서 안경이 날아갔답니다. 비서관입니까? 경찰관? 비서관이요. 비서관. 네. 예.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이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해명을 하고 싶다면 판결문을 공개하면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마치 역사 인식 탓이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은근히 책임 전가를 하는 건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피해자 탓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태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앵커님도 공교롭게 안경을 쓰고 계시는데 예. 안경 쓴 사람 때리면 특수폭행이고 강력폭행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예. 근데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말실수 한 번 했다고 막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데 예. 왜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심각한 폭행 사태도 어물쩍 넘어가고 과거 일이니까 뭐 피해자는 용서를 안 했는데 용서받았다 화해했다 이러고 있는지 이게 너무 저는 내로남불 잣대인 것 같아요. 예. 비서관으로부터 그러면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당사자는 아니고요. 그 주위에 또 많은 분들이 있겠죠. 예. 네. 예. 아. 자, 그럼 뭐 지금 정원호 구청장은 다툼이 있었고 사건 직후에 당사자들께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해소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 정말 화해하고 용서했으면 제가 안경 쓴 분이 맞았고 안경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 그리고 경찰관 두 분은 정말 봉변 당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정원호 구청장 신분이 구청장의 측근 비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서 예, 맞습니다. 네, 예.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구 구청장 측근인데 화해를 억지로 해야죠. 그 화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갑질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형 화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월 17일 수요일 전격지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승기였고요. 내일 아침에 7시 7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